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온큐와 현대자동차 간의 협업 결과가 발표가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사 중에 한 분이 내려놓고 새로운 분이 이사로 올라가면서 아이온큐와 델의 협력 강화 힌트가 좀 나와서 이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제는 델이 그리는 아이온큐와의 미래는 무엇일까? 라고 한번 의문을 던져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온큐와 현대자동차 협업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뭐 미디어에서 크게 다뤄진 것도 아니고 주가에 큰 영향도 없었기에 크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미리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개선된 전기차 배터리 제조를 위한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만 2억 5천만 대의 차량이 있는데 이 중 현재 전기차의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기차의 비중이 올라갈수록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전기 배터리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이 생애 주기를 늘리고 과열과 연관된 안전성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으로는 고전 컴퓨터로는 이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터리 화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 고전 컴퓨터는 이거를 간단화시켜서 휴리스틱이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못하고 충분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현대 및 보니까 뭐 카이스트랑도 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타 연구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과학자들의 개선된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도울 수 있는 아이온큐의 이온트랩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를 쓰는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으로 출판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잘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했냐? 화학적 또는 전기 반응의 정확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인데 배터리 개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화학 전기 반응을 정확하게 모델링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 연구자들이 개발한 새로운 양자 알고리즘은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리튬과 공기와 반응이 관련된 분자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보다 고전 컴퓨터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효율적이고 궁극적으로 배터리 엔지니어가 분자의 구성, 에너지 구성, 반응, 방식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확한 예측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배터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차세대 배터리 타입을 개발하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효율성은 아이온큐의 그 양자 컴퓨터만 가지고 있는 네이티브 게이트와 완전한 연결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배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온큐 양자 기술의 높은 충실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양자 컴퓨터가 쓰이는 사용 사례가 하나가 잘 개발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쓰인 게 양자 컴퓨터만 쓰인 게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와 고전 컴퓨터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왜 하냐? 양자 컴퓨터는 복잡한 변수가 많은 계산에 확률적인 계산에 능하고 고전 컴퓨터는 산수나 이런 정확한 계산에 능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써서 각자 잘하는 거를 나눠서 일을 주고 다시 합치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어떤 부분이 어떤 유형의 컴퓨터에서 실행되어야 좋은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해서 양자 컴퓨터, 고전 컴퓨터 모두의 최고의 성능을 가져와서 활용한다. 그래서 효율적이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아이온큐가 델이랑 지금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수혜는 전기 배터리뿐만 아니라 분자와 전자를 대규모로 모델링해야 하는 신약 개발 그리고 기후 모델링, 기타 과학 작업의 많은 중요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분야, 시뮬레이션 분야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활용될 수 있는 실세계 사용 사례의 한 예이고 이것은 아이온큐와 현대자동차의 현재 진행 중인 수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아이온큐와 현대자동차가 좋은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넓혀가고 길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배터리 화학이나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 물체 인식 쪽에 또 양자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랬죠. 양자 머신러닝을.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현대자동차랑 해서 그 중에 좋은 사용 사례가 하나만 나와도 아이온큐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주가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매우 초기의 결과 정도로만 해석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아이온큐 측에서 공시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폼 3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인사이더, 임원진이 되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사의 보유 주식을 공개하는 거고요. 다음은 폼 4, 이건 이제 인사이더, 내부자의 매매가 있을 경우 2일 이내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폼 3를 먼저 보시면은 토마스 웬디라는 사람이 새로 이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디렉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폼 4에 보시면 이 사람이 12월 8일에
부여받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번 39,760주고 2번은 59,350주를 뭐 4.62불 이렇게 돼 있는데, 주석을 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RSU라고 해가지고 특정 기간, 조건 기간만큼 근무를 하면은 무상으로 주는 주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특정 기간 근무를 하면은 이런 주식을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4.62불에 59,350주를 살 수 있는 스톡 옵션입니다. 그래서 옵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뭐 23년 12월 8일을 얘기를 하고 이때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또 annual installment라고 했기 때문에 23년부터 뭐 1년마다 뭐 분할해서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사를 초청했을 때 이 정도 스톡 옵션이나 RSU를 주는 거는 통상적이기 때문에 뭐 크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시면 원래 블레이크 바이어스라는 사람이 이사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려놓고 방금 말씀드린 토마스 웬디라는 사람이 새로운 아이온큐 이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럼 블레이크 바이어스가 어떤 사람이냐? 신기하게도 스탠포드와 듀크를 나왔어요. 스탠포드는 김정삼 교수님이 대학원을 다니셨던 곳이고, 듀크는 지금 김정삼 교수님이 교수로 계신 곳이죠. 그래서 아마 이 학연과도 크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구글 벤처스, 즉 구글의 투자 회사죠. 그곳의 파트너, 상당히 높은 직급입니다. 파트너로 근무하던 사람이라서 여기 뭐 아이온큐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구글 관련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내려놨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고, 새로 부임한 웬디 토마스라는 분은 이제 스큐어웍스라는 곳의 CEO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큐어웍스가 뭐 하는 데냐? 여기 보시면 acquired by D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델에 인수받은 사이버 보안 업체인데, 여기서 이제 금융 쪽 재무팀장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뭐 재무팀장, 제품팀장까지 하시다가 CEO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21년 6월부터 아틀란타에서 CEO를 하고 계시는데, 델의 자회사다. 근데 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이제 델이 또 아이온큐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같이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블레이크 바이어스가 이사에서 사임했고 웬디 토마스가 새로운 이사로 선임이 됐는데, 이번에 나온 공시는 뭐 웬디 토마스가 RSU 스톡 옵션을 받게 되었다, 뭐 이 내용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블레이크 바이어스는 구글 벤처스, 구글 출신이고, 토마스 웬디는 델의 자회사인 스퀘어웍스의 CEO다. 구글 내려가고 델이 올라오고 있다 라고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힌트들을 이제 조합을 해보자면은, 구글 벤처가 아이온큐의 지분을 많이 팔았습니다. 올해 중반쯤에 2,100만 주가 있었는데 455만 주까지 상당히 많은 주식을 줄였고, 반면에 델의 창립자인 마이클 사울 델 회장은 이제 개인의, 이 사람의 부를 관리해주는 MSD 캐피탈이 아이온큐 주식 400만 주를 투자했었는데 아직까지 팔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있고, 델과 아이온큐의 하이브리드 양자 고정 컴퓨팅 솔루션이 한 달 전쯤에 출시가 됐죠. 그리고 이 외에도 구글의 핵심 양자 인재 중 한 명인 데이브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아이온큐 초기 상장 때 아이온큐 입사를 했다가 1년 만에 퇴사하고 구글에 재입사하는 형태가 또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구글과 아이온큐의 불화를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를 미루어 보아서 구글과의 관계는 다소 좀 소원해진 게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델과의 협업에 좀 집중하면서 델 관련 사람들이 아이온큐에서 주요 요직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유명한 미국의 사모펀드인 실버레이크 운영자금이 115조 원에 도달하는데, 사모펀드가 델과 돈독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이 어려울 때 델과 함께, 이 마이클 사울 델과 함께 델을 상장 폐지시켜서 EMC와 VM웨어를 인수하고 기업 가치를 올려서 재상장을 했죠. 델 테크놀로지로. 그래서 이 마이클 사울 델이 실버레이크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실버레이크는 참고로 아이온큐 주식을 200만 주 정도 들고 있습니다. 아마 마이클 사울 델이 투자하고 있는 거랑 크게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VM웨어 하면 떠오르는 거는, VM웨어의 전 영업 전략 운영 총책임자이자 현재 경쟁업체인 뉴타닉스의 사스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인 캐시 초우가 7월 달에 아이온큐 이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델과 관련된 마이클 사울 델부터 시작해서 캐시 초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새로 부임한 웬디 토마스 같은 사람들 모두 델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퍼즐이 한쪽으로 모아지죠. 그래서 아이온큐와 델과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기대된다라는 힌트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구글 출신인 데이브 베이컨, 이
사람도 상당히 뛰어난 과학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구글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스태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구글에서 양자 소프트웨어 팀을 이끌었던 팀장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2020년에 런칭까지 한 사람인데, 이분이 신기하게도 아이온큐의 소프트웨어 부사장으로 일을 했었는데 1년 만에 퇴사를 하고 다시 구글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이 좀 신기하죠. 원래 이렇게 경쟁업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마 아이온큐와 모종의 계약을 통해서 구글에서 아이온큐로 왔다가 뭔가 맞지 않아서 다시 구글로 돌아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최근에 나온 아이온큐의 사업 설명서인데, MSD 마이클 사울델의 개인 부를 관리하는 캐피털인데, 여기서 합쳐서 400만 주를 아직까지 들고 있고, SLP 여기가 이제 실버레이크와 관련된 자회사인데 600만 주를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과 관련된 MSD와 실버레이크가 거의 1000만 주를 들고 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잠재적인 대주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은 뭐냐, 일단 아이온큐와 현대차 협업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리튬 공기 반응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됐지만 학계나 언론에서 큰 뉴스가 되지 못했고 주가에도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논문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의 결과, 큰 결과라고 보긴 어렵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벤처스 출신의 블레이크 바이어스가 이사를 사임하고 델과 관련된 인물인 토마스 웬디의 이사 부임, 델의 창립자인 마이클 사울델의 개인 사모펀드 MSD의 아이온큐 주식 400만 주, 그리고 델과 돈독한 관계에 있는 실버레이크의 아이온큐 600만 주 합쳐서 1000만 주를 아직 들고 있다. 락업이 풀렸는데도 들고 있다는 거는 계속 가져가겠다 라는 행위로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이제 아이온큐가 현대자동차와의 협업, 그리고 델과의 협업, 현대자동차에서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자율주행의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보고 여긴 뭐 양자 머신러닝도 들어갈 거고요. 델과의 협업에서는 하이브리드 컴퓨팅, 그리고 이제 PC 점유율 3위이자 종합 IT 솔루션 기업인 델의 여러 가지 경험을 가져와서 뭐 대량 생산 경험이나 영업 마케팅, 공급망 관리 등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아이온큐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아이온큐와 델과의 협업, 이쪽에서 좋은 사용 사례가 나와서 아이온큐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겠다라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와 현대자동차의 협업 결과, 그리고 아이온큐와 델의 협력 강화 힌트를 좀 보면서 아이온큐가 어디에 좀 집중해서 거기서 매출을 발생시키려고 하는지 한번 추측을 좀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합리적인 추측을 하지만 저만의 생각이므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